마플 시너지의 수학합 무리함수 유형 15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0번 문제고요. y는 루트 x라는 무리함수가 있는데 그 위에 두 점이 존재하죠. p라는 점과 q라는 점이 존재하니까, 근데 그래프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y는 루트 x에다가 내가 뭐 p라는 점을 대입했을 때도 성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Q라는 점을 대입했을 때도 성립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럼 내가 X 대신에 A를 집어넣고 Y 대신에 B를 집어넣으면 요 식은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되고요. 또 D도 마찬가지로 루트 C를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식을 좀 변형을 해보면 양변에 제곱을 했을 때 B제곱이 A가 될 수 있을 거고요. D의 제곱은 C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P점과 Q점 사이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건데, 기울기라는 거의 개념이 뭐였더라? 기울기라는 것은 결국에 X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죠. 그러면 내가 이거 혹시 까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X 증가량이라는 거는 나중 X 좌표에서 X 처음 좌표를 빼주고, 이거 분의 Y 나중 좌표에서 Y 처음 좌표를 빼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걸 계산하려고 하는 거니까 X의 나중 좌표는 Q의 좌표가 지금 C, D고 P의 좌표는 A, B니까 C 빼기 A라고 쓸 수가 있겠고, 분자는 D-B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A랑 C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걸 배웠기 때문에 C 대신에는 D 제곱을 집어넣고 A 대신에는 B 제곱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뀌겠지, 그지? 기울기가. 그럼 이거 우리 인수분해 하면 합차 공식이니까 이렇게 D 더하기 B 곱하기 D 빼기 B 분의 D 빼기 B로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얘는 약분되죠? D 빼기 B가 약분되니까 D 더하기 B분의 1로 쓸 수 있고, D 더하기 B의 값은 문제에서 2분의 B 더하기 D가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B 더하기 D의 값은 6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답은 6분의 1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답을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 얘도 좌표 찍는 문제고요. 그래서 크게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찍어보면 돼요. 자, 문제에서 두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고 A라는 점이 A, 0으로 주어져 있어.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A라는 점하고 X축이 지금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 그거랑 만나는 점이 바로 D인 거거든. 그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 Y축에 평행하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야? Y축에 평행하다. Y축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X값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X값이 동일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그럼 반대로 말하면 X축에 평행하면 어떻게 될까?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으면 그 선은 뭐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어? Y값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Y값이 동일하다. 그럼 우리는 요 D라는 좌표를 뭐라고 찍을 수가 있냐면 X좌표가 요 A라는 점과 동일해야 되니까 A, 라고 시작을 해야겠지, 그지? 근데 D라는 점은 어느 무리함수 위에 있냐면 Y는 루트 8X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루트 8A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변의 길이가 전부 다 동일해야 돼요. 그죠? 그럼 변의 길이가 전부 다 동일하다는 얘기는 이 D좌표하고 A좌표의 이 높이, 정사각형의 높이라고 해보자. 그럼 A좌표는 지금 A, 0이고 D좌표는 A, 루트 8A니까 이 높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지? 루트 8A가 되는 거. 요거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8A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길이도 얼마가 돼야 돼? 루트 8A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 무슨 논리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한 변으로 갖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8A가 돼야 될 거야. 자, 그럼 우리 C좌표를 이제 특정할 수 있는데 C의 Y좌표는 루트 8A인 거예요. 그죠? C좌표의 Y좌표가 루트 8A인 겁니다.
근데 C좌표는 어느 곡선 위의 점이죠? C좌표 같은 경우는 y는 루트 2x 위의 점이거든. 그럼 y는 루트 2x라는 식에다가 y 값 대신에 루트 8a를 집어넣는 거지. 그럼 루트 8a가 루트 2x가 될 거고, 요때 만족하는 x 값은 양변 제곱하면 8a가 2x가 되겠지, 그지? 그럼 x 값은 얼마가 될 수 있냐면 4a가 돼야만 하겠죠. 그래서 C의 x좌표는 4a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의 좌표도 나왔겠다. B의 좌표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직선이잖아. 그럼 B의 좌표도 마찬가지로 x좌표가 C의 좌표랑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4a, 0인 거죠. 그럼 너네가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도 나타낼 수 있냐면 a와 b의 x좌표의 차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3a가 될 수도 있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3a가 될 수도 있고 루트 8a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서로 같다. 그럼 이거 계산식이 나오죠. 양변 제곱하면 9a 제곱은 8a가 될 거니까 인수분해 해보자. 9a 제곱 마이너스 8a가 0이 될 거고, 그럼 a로 묶어주면 9a 마이너스 8은 0이다. 즉 a의 값은 9분의 8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을 4번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917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R에서 R로, 자 이게 무슨 뜻이죠? R에서 R로라는 얘기는 정의역과 공역이 전부 다 정의역과 정의역 그리고 공역 둘 다 그냥 실수 전체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사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실수 전체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려야지 좀 문제가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x축 그리고 y축을 그려볼 건데, 무리함수가 x가 4보다 작을 때는 출발점이 몇 콤마 몇이죠? 이 녀석의 출발점 x가 4,3인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출발점 4,3에다가 찍어주시고 방향을 따져보자. 얘는 루트 앞에는 플러스고 루트 안에 있는 건 마이너스니까 왼쪽 위로 가야겠죠. 그래서 왼쪽 위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무리함수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x가 4보다 작을 때. 그럼 4보다 작을 때이기 때문에 사실 너네가 여기다가 이렇게 빵꾸를 뚫어줘야 돼. 4가 들어가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게 어떤 함수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4. 지금 요런 함수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요건 2차 함수입니다. 그죠? 2차 함수니까 당연히 꼭지점이 존재할 텐데 이 녀석의 꼭지점은 a,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4면 y 값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 꼭지점의 좌표가. 뭐 여기 대충 있는 거야. y 값이 4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 a의 값이 만약에 여기 찍힌다고 한번 해볼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a를 찍어볼까? 그럼 여기 이렇게 a가 찍힐 거고 위로 볼록 함수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줘야겠죠. 쌤 왼쪽은 왜 안 그려요?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죠. 그 이유가 뭐야? 요렇게 가로선을 그었을 때 겹치는 이 x값이 다를 때 y값이 같은 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 그래프는 지워주자. 그럼 a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그럼 a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까? a가 꼭지점이. 자, 그럼 a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그래프가 요렇게 위로 볼록한 함수니까 요렇게 그려질 텐데 요렇게 그려져야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 x가 4일 때 얘가 만나지 않는다고 해보자. 이렇게. 그럼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끊어져서 그려질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무리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끊어져 버린다면은 요 범위에서 공역은 존재하는데 여기서 지금 치역이 존재하지 않죠. 그지? 그럼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치역이 동일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돼 있으니까 다 공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y축에 있는 모든 값이 공역인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치역이 발생하지 않지, 그지?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 거냐면 무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으니까 2차 함수는
얘를 딱 이어줘서 여기 점을 이어서 그대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모양이 되겠지, 그지? 공역과 치역이 같은 모양새가 되겠죠. 그렇다면 일단 A는 4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뭐 작거나 같아야겠죠. A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요 2차 함수는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되는 거야? 바로 요 점을 무조건 지나야 되는 거예요. 4,3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요 4,3을 지난다는 거를 식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y에다 3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3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그럼 4 마이너스 a의 제곱은 1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요때 a의 값은 두 가지가 나올 거야. 3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5가 나올 수도 있는데 a는 아까 4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a 값을 3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플 시너지 무리함수 유형 1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는데 쌤하고 같이 그래프 그려보자. X축 그려주시고 Y축 그려주신 다음에 지금 무리함수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일단 하나는 어떤 무리함수죠? Y는 루트 X 그래프이기 때문에 0,0을 출발점으로 지나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겁니다. 요 무리함수. 그리고 첫 번째 무리함수는 Y는 루트 A 곱하기 6-X이기 때문에 A의 값은 0보다 커요. 그럼 우리가 정의역을 생각해보면 A의 6-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무리함수의 정의역 아시죠? 그럼 이거 양변에 A를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면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X가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만 그려줘야겠네요. 그럼 여기 출발점 6을 찍어주시고 왼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다. 그럼 얘가 무리함수니까 이렇게 왼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A라고 하는 거니까 요 점이 바로 A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원점 O, 그 다음에 B, B는 6,0이고 그랬을 때 만들어진 이 삼각형의 넓이. 자, 삼각형의 넓이가 요거죠.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그럼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럼 밑변은 대놓고 지금 6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 맞지? 그럼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이 A라는 점의 Y좌표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요걸 H라고 해보자. 그러면 너네는 공식으로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6 곱하기 H겠지, 그지? 이게 지금 6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럼 H는 얼마가 돼야 돼? 무조건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럼 A좌표에 바로 Y좌표가 이 A라는 좌표에 Y좌표가 2라는 게 나왔네? 그럼 X좌표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냥 이 A라는 점은 무리함수 얘네 둘 다 지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Y에다 2를 넣어줘. 그럼 그게 루트 X가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지. 양변 제곱하면 X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은 바로 4,2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4,2를 마찬가지로 여기 무리함수에도 집어넣었을 때 성립을 해야 되겠지. 그럼 Y에다 2를 집어넣으면 루트 A 곱하기 6-4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 제곱해보면 4는 2A가 될 거니까 A의 값은 얼마다? 2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삼각형 문제인데요. 그래프를 또 그려볼 겁니다. X축 그리고 Y축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그래프, 무리함수 그래프를 작성을 한번 해보자. 우선 첫 번째 그래프는 마이너스 1,0에서 출발점을 갖고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3,0에서 찍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X축 및 Y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X축이라는 거는 요 축이고요. 그 다음에 Y는 1이면 요 선이죠. 그래서 요걸로 지금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는 것은 바로 요 넓이인데, 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가 서로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라는 건데
평행 이동을 해서 지금 겹쳐질 수 있거든요. 둘 다. 그 이유가 뭐지? 자, 무리함수에서 평행 이동해서 겹쳐진다. 요 개념이 뭐였죠? 평행 이동을 해서 겹쳐진다. 무조건 무리함수가 a 루트 bx라고 했을 때 요 a의 값과 a와 b의 값이 완전히 동일하면 우리가 무조건 평행 이동을 해서 겹쳐질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추가적으로 뭐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을 동시에 해서 겹쳐지려면은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동일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무리함수에서 겹쳐지는 조건. 근데 얘는 루트 앞의 개수도 1이고 똑같죠? x 앞의 개수도 둘 다 1이야. 완전히 똑같거든? a, b 값이. 그럼 얘는 요 그래프가 요렇게 왼쪽으로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겹쳐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이. 쌤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다가 이 넓이를 지금 구할 수는 없어요. 그대로 이걸 구할 수 있는 식은 없어. 그지? 아직 우리가 뭐 적분을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이렇게 잘라봐. 이렇게 잘라보란 얘기야. 이 3에서 이렇게 잘라보세요. 그럼 요 도형 보이나? 요 도형. 요 도형을 왼쪽으로 갖다 붙여보자. 요거 옛날에 2차 함수에서 한 적 있을 거야. 비슷한 거를. 그럼 얘가 어떻게 들어가? 정확하게 요렇게 여기 퍼즐처럼 맞춰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겹쳐져서 일치하는 도형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냐?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1과 3으로 둘러싸인 요 직사각형의 넓이 보이시죠? 요 넓이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 넓이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 잘 구분돼서 보이나? 요거. 그지?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4가 될 거고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만 구하면 될 텐데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y가 1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플러스 1. 그래서 넓이는 4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923번 문제를 보시면 무리함수 그래프랑 그 다음에 요건 2차 함수인데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A라고 하재요. 두 만나는 교점을 A.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만나는 점이 C라고 할 때 이 ABC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요게 문제인데요. 자, 뭔가 지금 얘네 둘이 역함수일 것 같은 역함수일 것 같은 느낌이 싹 드는데 그럼 역함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무리함수식 있죠? fx. 얘를 한번 역함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양변에 x랑 y랑 바꿔주시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쓸 수 있을 텐데 양변 제곱해주면 x제곱은 2y 플러스 3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럼 2y라는 값은 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y라는 변수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즉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어때? 역함수 관계가 맞지? 그럼 지금 f랑 g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b의 좌표 보이시죠? 이 b의 좌표.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L을 그은 거거든?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우리가 역함수라는 건 y는 x 대칭이니까 당연히 이 a라는 점은 y는 x와의 교점일 거고요. b랑 c는 어때야 돼? 서로 역함수죠.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b라는 점은 지금 2분의 1,2라고 한다면 이 c라는 점은 2,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역함수 관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얘들아 왜냐면 우리가 기울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었기 때문에 얘랑 만나는 두 개의 점은 무조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A의 좌표만 구하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치? 세 점을 알게 된다면은 자 그러면 한번 이 교점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A라는 교점. 그러면 교점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무리함수랑 그냥 y는 x랑 교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요 무리함수랑 y는 x랑 이거 앞에서 했었죠. 그죠? 그럼 얘랑 같다고 둔다면은 요렇게 같다고 두면은 양변을 제곱했을 때 2x 더하기 3이 x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될 거고, 그럼 x의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요 값은 양수값이죠. 그러니까 x가 3. 즉 a의 값은 y는 x 위의 점이기도 하므로 3,3이라고 쓸 수 있어야겠다. 그지? 그럼 우리 이렇게 세 개의 점을 갖는 삼각형의 넓이인 건데, 자, 여기다 한번 표현을 해보자. 여기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세 개의 점을 지금 갖는 삼각형의 넓이, 요게 바로 ABC인데요.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럼 밑변의 길이라는 거는 그냥 이 B라는 점하고 C라는 점의 점과 점 사이 거리예요. 그럼 X값의 차이가 얼마니? X값의 차이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Y값의 차이도 똑같이 2분의 3이니까 제곱. 요거의 루트가 바로 무슨 길이가 되는 거야? BC의 길이가 되는 거지. 선분 BC. 그래서 B랑 C랑 이어주는 요 길이는요, 얘를 계산해 보면 루트 4분의 9 더하기 4분의 9죠. 그러면 루트 4분의 18이 될 거고, 계산해 주시면 2분의 3루트 2가 되겠죠. 이게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밑변의 길이는 구했고, 이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높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 A라는 점하고 이 BC를 지나는 직선이 있죠. 이 직선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할 거예요. 수직거리를 구할 거기 때문에 요게 바로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높이랑 같다. 알겠죠? 그럼 B랑 C랑 지나는 직선을 구할 건데 기울기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BC를 지나는 직선에 대한 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2,2분의 1을 지나니까 뭐 x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이거 전개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5가 되겠네. 그럼 우리가 이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할 거니까 일반형으로 좀 바꿔주자. 그럼 얘가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분의 5가 0이 돼야겠지. 그럼 요 직선하고 지금 A라는 점이 몇 콤마 몇이냐면 3,3이거든요. 그럼 얘네 둘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보자. 루트 1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3 더하기 3 마이너스 2분의 5죠. 요거의 절대값 닫고 요게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됐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루트 2분의 어차피 분자는 양수죠. 그러니까 6에서 2분의 5만 빼면 되니까 6은 2분의 10이고 여기서 2분의 5 빼주면은 분자는 그냥 2분의 7이겠네요. 그 계산해 주시면 2루트 2분의 7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높이도 구했죠. 그럼 높이도 구했으니 삼각형의 넓이 S는 밑변 2분의 3루트 2 곱하기 높이는 얼마예요? 2루트 2분의 7 곱하기 2분의 1이지, 그지?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시면 루트 2는 어차피 약분이 됩니다. 루트 2는 어차피 약분이 되고요. 그럼 분모는 얼마가 되냐면 2 곱하니까 8분의 가 될 거고 3, 7에 21. 그래서 답은 8분의 21이니까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